고시원에서 가장 좁고 허름한 8만짜리 방. 그곳에서 저의 꿈은 시작되었습니다. 도전하고 깨지고 넘어져도 괜찮을 세상을 위해 끊임없이 달렸습니다. 언제나 국민만을 바라보겠습니다.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응답하는 정치, 강훈식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국회의원 강훈식입니다. 머리 이렇게 깎아놓은 밤톨처럼 빡빡머리에 막 밝게 다니는 조그마한 아이였어요. 그래서 그냥 밝고 약간 철없고, 사실은 저희 부모님은 장사하셨는데, 근데 이제 부도도 한 3번 나고,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굴곡들이 있거든요. 대학 때 아버님이 내가 사업이 이제 또 망할 것 같은데 너를 케어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 소위 자취 비슷한 걸 하게 되고, 부모님의 경제적 형편과 상황 때문에 어렵게 살 수도 있구나, 또 이게 내가 맞닥뜨릴 세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과 사회에 대해서 조금은 아픈 면, 힘든 면에 대해서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. 학교에 등교를 하면 쟤네는 도서관에 가고 나는 학생회실로 걸어간단 말이죠. 그럼 이제 그 친구들을 보면서 나의 삶은 뭘까? 이렇게 스스로 자꾸 반추하고 확인했던 과정은 있어요. 저 친구들을 내가 나중에 부러워하진 않을까?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분명히 있었죠.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더 소수이겠지만 내 몫이 있을 거야. 나는 거기에 맞는 일을 찾아볼래. 라고 했었고, 학교 매점의 식당 밥의 수준을 바꿔보자. 이게 학생들 모든 학교들이 원할 테니까. 그렇게 데모하면서 학교 앞에 있는 식당의 어머니들도 이 동참해달라고 제가 갔었어요. 근데 그 어머니가 저한테 전라도 사투리로, 훈식아, 너 이거 3,500원짜리 밥이 그렇게 불만이냐? 네가 먹는 4,000원짜리 커피 한 잔 갖고 불만 가져본 적 있냐? 이렇게 말할 때 제가 할 말이 없고, 학생들의 신뢰와 권익을 위한다라는 미명 아래 지역에 함께 살고 계신 우리 어머니의 해주셨던 반찬과 밥들에 대해서 오히려 폄하하고, 내가 정말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운동을 하지 않으면 내가 마치 이 몇 가지의 인기만을 끌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더 큰 딜레마에 빠질 수 있고, 또 운동에 대해서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다 이렇게 느끼는 계기가 됐던 일화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저는 기획 담당이었죠. 그리고 캠페인 담당이었고, 근데 이제 기획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, 사실은. 근데 이제 좋은 기획력이라는 것은 후보를 얼마나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해서 장점을 드러나게 하고 단점을 감춰주는 거냐. 그런 역할들을 선거 컨설팅 회사에서 하면서, 그러면서 이제 또 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현역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에 대한 컨설팅도 많이 해드렸고요. 그런 인연으로 손학규 지사랑 또 만나게 됩니다. (2008년) 낙선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오히려 여유가 있었던 것 같고요. 4년간 지역구 관리를 하고 경선에서 패배하니까 그건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. 한 2년 갑니다. 정말 이 정신적으로 오는 거. 가장 힘든 거는 주변 사람들한테 주는 좌절감이죠. 그 몇십 명, 몇백 명의 지지자들, 그분들한테 제일 부끄러웠습니다. 제일 힘들었고. 사실은 근데 제가 느끼는 그때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느끼는 충격이 더 컸었어요.
근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주변들이 더 많이 아파하고 계시더라고요. 제가 이제 좀 아파서 나름 이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글을 주저리 쓰다 보니까 내가 신세를 갚아야 되는 사람이 이 한 30페이지 중에 27페이지고 내가 미워해야 될 사람은 3페이지밖에 안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은 이 27페이지를 에서 덮어놓고 3페이지만 욕하고 사는 게 내 삶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27페이지에 몇 분한테 편지를 쓰죠. 내가 정말 미안하다. 내가 아파 보니까 알겠다. 네가 소중한 걸 이렇게 쓰기 시작했고 그렇게 여유 있게 쓰면서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또 다시 한번 해야 될 일,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던 시간이었고 또 저를 돌아보고 이랬던 시간이었습니다. (300명의) 국회의원이 많은 거 하지 않아도 된다. 한 사람이 우리 한 가지 고민만 좀 해결해줘라. 그러면 지금 4년 동안 300가지 고민 정도는 줄여줄 수 있는 거 아니냐. 이게 사실 정치의 본령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특히 아이들의 안전 문제.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그냥 좀 걱정 없이 살면 안 됩니까? 공부를 못하든 잘하든 장애가 있든 그렇지 않든 또 그 아이가 똑똑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안전하게 좀 사는 것들은 좀 우리가 굉장히 필요하겠다. 저희가 유네스코 지정 아동 친화도시 선포하겠다고 그랬어요. 그거 되게 신선하죠. 아산 신도시는 막 개발되고 있어서 불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그런 데부터 안전하다. 그리고 유네스코가 인정하고 우리가 국제적 기준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라는 것들 하나는 꼭 해보고 싶고요. 요 30, 40대의 고민을 좀 담아낼 수 있는 노력, 세대적 고민과 동시에 이 세대적 고민이 단순히 세대적 고민이 아니라 패러다임이 다른 어떤 시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소위 새로운 세대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의 미래를 만드는 역할을 제가 준비해 주는 게 일이라고 봅니다. 조금 실패해도 괜찮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. 우리 한 번 실패하면 너무 많은 게 잃어버리고 조금 실패하면 어때?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봤고 의욕적으로 살아봤고 또 그런데 대한민국은 받아줘 우리를. 그래서 난 대한민국 국민인 게 행복해. 이런 결론으로 좀 이어지는 좀 덜 표현이 좀 그런데 좀 덜 살벌한 세상? 그런 세상에서 또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. 제 인생의 한마디는 제 와이프가 사랑해 이 한마디입니다. 그게 어떤 위인의 말보다 가장 큰 힘이 됩니다. 정치인이 어디 가서 힘들다고 하면 말이 안 돼. 힘든 걸 받아주는 사람인데 위인이 무슨 내 와이프가 아침에 해주는 게 제일 나한테 힘이 되죠. 네, 사랑한다는 말이 제일 힘이 됩니다.